네, 안녕하세요. 자치분권대학 민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하고 주민자치 세계를 가다 미국 편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주민자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거론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정치 사상가이자 행정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입니다.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1830년 그러니까 이분이 25살 때 미국에 약 9개월 동안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1830년이라고 하는 때는 언제냐면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30년 전인데 미국의 지금 현재 지도에 동쪽으로 한 반쯤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프랑스에서 이 사람이 미국에 왔을 때 목적은 미국의 감옥의 제도를 좀 알아봐라 이렇게 왔는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미국 전체를 돌아보면서 특히 뉴 잉글랜드 지역 이 지역을 돌아보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주민의 자치 타운에서 시작이 됐구나라고 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돌아본 타운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작은 면 정도 해당이 될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운이라는 것은 행정 조직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이런 타운이 생기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사실상 이 타운에는 그 타운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것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크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운이라는 것은 카운티보다 먼저 생겼고 카운티는 주보다 먼저 생겼고 주는 이 연방 국가보다 먼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살고 있는 게 제주인데 예를 들면 조천읍에 있는 함덕리라는 게 있는데 함덕리가 조천읍보다 먼저 생겼고 조천읍이 제주시보다 먼저 생겼고 제주시가 예를 들면 도보다 먼저 생겼고 이런 이야기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국가가 먼저 만들어지고 1946년 8월 1일 전라남도 제주군이었는데 그것을 제주시라고 한다 하고서 이제 국가가 제주를 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타운이 가장 작은 단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큰 카운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토크빌이 돌아보면서 가장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공화정이라는 겁니다. 이 공화정은 무엇이냐면 1620년에서 30년 사이에 영국으로부터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이 넘어오는 땅에는 어떤 것이 존재했냐면 과거 유럽에 살던 왕도 없었고 지배하는 사람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그런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물론 거길 갔더니 인디언이라는 건 있었죠. 그래서 이 미국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타운에 모여서 스스로 세금을 얼마 낼 것인지 또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권한을 일정 기간 양도를 해서 이 지역을 관리할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이런 제도를 우리는 공화정의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나를 통치할 사람을 우리 스스로가 뽑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 타운 미팅이라는 걸 하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일을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를 만들고 치안이 문제다 하면 경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상 경찰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국가경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이 만들어진 이런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거기는 경찰이 자치경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토크빌이 보면서 이 미국이란 뉴 잉글랜드 지역은 마치 2000년 전에 아테네에서처럼 타운 미팅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행해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크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200년 후에 세계의 민주주의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지배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 예언이 지금 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타운 미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2주에 왔습니다. 이게 북아메리카로. 사실 보면은 뭐 원시와 같은 그런 곳이겠죠. 이곳에 와서 이 사람들 스스로 정부를 만듭니다. 누가 이 일을 맡을 것인지,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세금을 낼 것인지, 앞으로 이 세금을 내면은 1년 동안 어떻게 쓸 것인지,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스로 모여서 결정을 한 것을 우리는 주민총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민총회가 곧 우리 의회처럼 입법기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운 미팅에 모두 참여하는 것을 오픈 타운 미팅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모든 타운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오픈 타운 미팅을 하기가 어려운데, 즉 한 6천 명 이상이 되는 것은 어려우면은 대의제 타운 미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 타운 미팅이라고 하는데 6천 명이 넘는 웨스트버로우로 하는 것은 2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오픈 타운 미팅 18세 이상이 되면 모두 이 주민총회에 가서 조례를 심사를 하고 예산을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운 미팅은 1년에 몇 번이 열리냐면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정기 타운 미팅이 있고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는 특별 타운 미팅이 있습니다. 대개 정례 타운 미팅은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미국의 주마다 다르고 이 지역마다 다릅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 조례, 특히 도시계획 조례 이런 것들을 연례회의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타운 미팅입니다. 이 특별 타운 미팅은 특정한 안건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소집을 합니다. 정말로 특정한 안건을 위해서 주민들이 청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전체 주민의 몇 %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뭐 전체 주민의 200명 이상의 연설을 받는다 또는 그 시의 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위원, 행정위원들이 타운 미팅을 개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참고를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미국에는 우리 행정 시스템하고 상당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주민등록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웨스트버로우라는 곳에 이사를 해도 제가 거기 어디 등록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산다라는 것은 거기 주민이라는 것은 운전면허증 이걸 가지고 증명하는데 그러면 제가 타운 미팅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고 주지사 선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 용지를 다 보내줍니다. 당신은 이번에 이 선거권이 있다고 해서 이 집에 다 보내주죠. 그런데 미국은 개인이 내가 유권자입니다 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가서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면 실제 이런 타운 미팅에 들어가서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증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발적인 사람들이 이런 타운 미팅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보는 웨스트버로우라는 그런 타운 미팅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는 웨스트버로우는 우스터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 55개 카운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안양시만 합니다. 안양시만 한데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 살고요. 제가 이렇게 여기 소득 이런 거 여러 가지 봤더니 학력이 높고 이 고소득자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미국은 웨스트버로우라는 타운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 헌장을 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무슨 자치시를 하나 만들자. 그러면 주에 신청을 하면 주가 이렇게 차터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날로부터 이제 법인화된 우리가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헌장을 봐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타운의 입법 권한은 모든 유권자가 개방된 타운 미팅에서 행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곧 타운 미팅이 입법 기구인 것이고 주민 하나하나가 의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타운 미팅을 주관하는 사람은 모데레이터라고 해서 의장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우리가 직선을 합니다. 또 타운 미팅에서 모두 기록을 하는 타운 클럭도 우리가 다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타운 미팅이 열리려면 의사 정족수가 얼마 돼야 되는, 우리가 보면 뭐 전체 구성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지 회의가 개회된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하면 최소 50명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꺼이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와서 하고 포기하는 사람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웨스트 버로우의 타운 핸드북을 쭉 한번 봤습니다. 이 타운 핸드북은 이 정말로 타운 미팅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운 미팅은 예산에 관한 그런 승인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하는 일을 하고 주민 1인당 반드시 1인 1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운 미팅에 들어가면 처음에 우리처럼 투표를 하려고 하면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운전면허증을 보고 신분을 확인하면서 뭘 하나 줍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투표를 할 때 찬성한 사람 손을 드세요 하면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종이를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이 전자투표기기를 줍니다. 이거는 나갈 때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가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웨스트보로를 가보겠다라고 미리 연락을 해서 내년 3월에 타운 미팅 하는 곳을 가보면 저희들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뭐 표결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죠. 그러면 이제 타운 미팅에서 이제 논의되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논의할 때 이번에 안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워런트, 이런 안건이 있고 그 안건 밑에 각 아티클, 사안들이 타운 미팅에서 논의됩니다. 그러면 타운 미팅에는 누가 참석하냐면 반드시 이제 주민이 주인공이니까 주민 참석하고 모든 그 지역에는 행정 공무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장 이상은 모두 참여를 해서 그 타운 미팅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배경에서 준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 모였는데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수많은 안건이 있는데 그 안건 중에 오늘 9시부터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안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논의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합니다. 그 동의된 안건에 대해서만 일단 논의합니다. 동의되지 않는 안건은 나중에 일괄 모여서 이런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라고 하고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하고, 이 동의된 제안된 안건은 계속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면 반드시 토론자는 타운 의장, 이 사람에게 발언권을 받고 발언권을 받으면 마이크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제주시에서 이 타운 미팅이 열렸는데 아라올레길 1번지에 사는 누굽니다 하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언을 하는데 이 발언은 한 3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그런 규정을 넣어놨어요. 누가 발언할 때 박수를 치면 안 된다. 야유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특정한 안건에 대해서 어떤 편향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박수 이런 것은 못 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안건이 충분히 논의되면 또 제안을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라고 우리 이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건이 다 논의가 끝나면 표결을 합니다. 표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갈 때 저한테 줬던 어떤 표를 이렇게 들어서 흔들기도 하고 아니면 투표 기계를 가지고 흔들기도 하는데, 중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안건은 그냥 다수 투표로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안건은 과반수 이상, 정말 중요한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에 웨스트보로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한번 봤더니 일정한 행정부에 국장 이상을 선출하는 거 있는데 거기서도 선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중에 타운의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목적을 달성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승인을 하고 각종 예비비 사용하고 여러 가지 SOC 사업들 이 정비를 하고 도로도 만들고 자본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증진해야 될 것인가, 하수처리장, 상수도, 공설묘지, 학교의 증개축, 심지어 그 웨스트보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케이블 TV의 예산, 뭐 우리 이제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공유재산이 이에 누구에게인가 권리를 줬을 때 이런 것도 승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례 같은 경우를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 주민자치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은 지난 한 400년 동안에 이렇게 여전히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미국은 양원제가 있고 어디 가면 우리처럼 의회라는 게 있는 걸로 당연히 생각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 이런 직접 민주주의.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가장 우리 주민과 가까운 타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타운에서 모든 사람이 지역의 일을 자기가 주관을 하면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결정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민주주의를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점점 IT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증가를 해도 이런 직접 민주주의 타운 미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식 주민자치를 봤는데, 이 미국식 주민자치를 정말 지금 당장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자치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식 주민자치가 가지고 있는 정신,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주민이 결정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작은 읍면부터, 작은 일부터, 우리 작은 읍면에서부터 이런 일을 시작하면 우리가 우리에서도 우리에게 맞는 그런 주민자치의 모델을 실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